나 찍힌 건 있어. 근데 그게 체계로 딱 안 잡히니까 내 스스로 근데 이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보여줘서 한번 이렇게 찍은 거를 너무 이렇게 본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찍은 걸 보니까 그건 공부 확실히 되긴 되더라고. 네. 아니 뭘 설명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도대체. 네. 그냥 이렇게 이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내 딴에는 생각하는 건데 전에도 말씀하셨잖아. 나는 생각한다고 위를 보는 건데 그게 화면으로 보니까 완전히 치켜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낮춰봤어. 네. 핸드폰을 낮춰보니까 또 깔면서 이러더라고 또 표정이. 네. 그거 그냥 올리시라고요. 웃겨. 근데 하다가 말았어. 그거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보내요. 아니요, 그냥 올리세요. 오픈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오픈 시켜야 본인이 빨리 바꿔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단점을 봐야지 본인이 빨리 바뀌어요. 가령 지금도 거울이 여러 개가 되는 거지. 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봤는데 봤는데 뒷말이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시잖아요. 그런가? 근데 이 화면은 진짜 이래. 그 안경까지 끼고 이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네, 안경까지 끼고 이러니까 진짜 꼴보기 싫은 모습이세요, 그게. 이 느끼겠다니까 이게 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라. 그 전에 누구한테 계속 녹음하라고 계속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말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가 아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안 되는지가 거기에 이미 다 짐작이 돼. 근데 그 짐작이 되는 거를요, 내가 짐작이 된다고 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말을 하면은요,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녹음해오라고 그러는데요, 그 녹음을 그렇게 안 해오네? 근데 책을 카탈로그를 음. 아메이 자랑한다고 내가 이거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뒤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책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갔어요. 요렇게밖에 안 보이는데다가 음. 눈을 치켜뜨니까 무슨 성질 나가지고 이러는 사람처럼 이게 딱 나오는 거야. 네. 이 사람이 봐. 그러니까 다시 봐 그랬더니 눈을 왜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최근에도 그 사단법인 임마엘이라고 해서 애들 훈육에 대해서 게스트로 2번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촬영하는 동안에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주위에 다른 게 있잖아요. 호기심이 워낙 많잖아요. 다른 게 있으니까 카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봤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찍은 사람이 계속 이러는 거야. 여기 보라고. 나는 여기에 뭐 화분이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촬영하면서 그 화분 보는 거야. 이게 촬영하고 뭐 긴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야. 저 음료수를 먹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그 되게 산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촬영된 걸 봤어. 근데 살짝 돌아갔을 때 그게 잡아주니까, 그 사람이 요걸 잡아주니까 날 보고 있다가 이게 산만한 게 좀 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산만한 거랑 다르게, 진짜로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렇게 가서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웃기는 게 아래 볼 때는요, 이렇게 내려가요. 위에 볼 때는 숙이고 올려보고, 아래 볼 때는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게 나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된 건데 생각한다라고 이게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게 있어요. 시각적인 사람이 있고, 청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청각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생각할 때, 뭐라고? 귀가 나오지. 귀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네. 난. 그렇게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생각할 때도, 이렇게 돼요. 귀가 앞으로 나와. 생각을 할 때도. 들을 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귀가 나와요. 그런데, 시각적인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눈이 올라가요. 눈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행동, 이 사람은 생각하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눈을 지그시 감는 거 괜찮아요. 같은 상태에서, 같은 각도에서, 눈이 이렇게, 라고 하는 거랑, 이게 턱 내놓고 이거랑은요 완전 달라요. 문제는 사실 턱 내놓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봤을 때 저거는 잠깐에 무슨 생각하는 거라는 느낌이 가질 정도의 모션이면 괜찮은데 응? 근데 그 모션을 벗어나는 거지. 근데 턱을 내놓은 상태에서 생각했잖아요. 그 상태 다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턱은 그대로 있고 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깔끔하게. 그쵸. 그 와중에 만투에서 뒷골이 올리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말꼬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듣는다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있는 장점이 다 있어요. 장점이 다 있는데 그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켜 줄 거냐거든요. 근데 그 장점이 진짜 종이장 차이로 단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면 좀 다듬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쿠션을 내가 이 영상으로 보니까 네. 뺀데뺀데 묶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 그걸 바르면서 눈썹 뭐 이렇게 했고 앞에 놓습니다. 네 했고 뭐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와중에 말투가 그렇다는 게 신경이 쓰이니까 조근조근 조용히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 원래 내 스타일은 그거 아니잖아. 이거 눈썹이요. 이거 원래 제가 이거 무신했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아. 무신했거든요. 이건 괜찮은데. 그 어투도 괜찮지. 근데 이제 신경을 지금 쓰니까 그랬지. 이걸 내 원래 말투로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니까 그렇게 촬영하면 안 되겠다. 조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억양도 그냥 이렇게 일자고 볼륨감이 없고. 근데 그거를 내가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평생 못 고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러면서 자 가령 글씨를 쓴다고 하자고요. 글씨가 어떤 글씨 그 정확한 체가 명조체가 있어. 그 명조체를 써야 돼. 근데 명조체를 똑같아 쓸 수 있냐고요. 저도 약간 꼬부려요. 제가 글씨를 쓰면 약간 꼬부리고 특히 이제 직선을 내리는 거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라운딩이 돼요.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빨리 쓸 때는요. 명조체로 하면은요. 빨리 못 써요 또. 그러니까 전 글자를 눕혀요. 그럼 빨리 쓸 수 있거든요. 영어 그 소문자 눕히는 것 마냥 눕혀요. 눕히는 빨리 써요. 제 글자가 제가 세 가지 체가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이 지금도 글씨를 이렇게 못 써. 이쁘게 안 나오네. 걔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이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해보면은 글씨예요. 알아보잖아요. 이게 끝이야. 이쁘게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글씨체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쁘게 저도 시각적인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되게 웃기는 게 전 청각부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강한데 시각적인 게 강하니까 저 이쁜 걸 좋아하잖아. 이쁜 걸 좋아하니까 저는 이쁘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쓰고 싶은 욕구를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글씨 내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말하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요. 남아있지가 않아. 그래서 무조건 남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걸 남겨놓은 이유가 또 있어요.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요. 저 때는 저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동물이라서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거, 내가 못났던 거 이걸 기록 안 해놓잖아요. 원래 똑똑한 줄 알고요. 원래 잘난 줄 알아요. 자기도. 근데 그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누군가가 그걸 찝어요. 그러면은요, 막 얼굴에 막 열나요. 창피하잖아. 그거를 평생 갖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무조건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잘하려는 방법이다. 흑역사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네. 응? 그게 자기가 무지하게 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꾸 연습을 하고 자기가 의식을 하다 보잖아. 그럼 조금 전에 자기가 얘기할 때, 나답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게 말꼬리 올리는 거하고, 제시하고,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나같지 않다. 응? 그 방법을 벗어나니까. 근데 고치고 나서의 자기가 거기 정립이 되잖아. 그럼 그게 당신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말을 지금도 올라가면 더 신경을 쓰니까 올라가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거를 생각을 하고 딱 했더니 나답지가 않다는 거지.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답지가 않다고 재미가 없다고 당신이 느끼는 건데 그거를 더 연습이 되면은 그게 당신이 되는 거야. 자, 가령 제 우리 목소리가. 어색하니까 그러지. 편안해져야죠, 그게.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요. 지금은 조금은 좀 이렇게 울림이 나오는 목소리가 돼 있어요. 근데 하이소프라를 부를 정도로 제가 까랑까랑한 목소리였어요.
야! 그 목소리였어. 저. 나도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친구들이 야 마늘하고 쑥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 언어 순화가 되고 자꾸 시끄럽게 조용히 얘기 하니까 나도 목소리가 좀 작년 재작년보다도 목소리가 아마 좀 네. 적어졌을걸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스타일이 아 됐어 뭐 이러고 야 먹어 진짜 이랬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시선 다 가고요. 근데 나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건데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조금 목소리가 좀 해주고 그래서 요즘 또 무슨 버릇이 생겼냐면 그리고 소리를 작게 상대편에서 기울여 들을 만큼의 소리가 되잖아. 그럼 더 집중해. 그리고 이 조금 습관을 좋게 고치려면 나하고 동갑내기가 있는데 중국 애야. 스타일이 왜 내가 옛날에 써드니까 아니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에 좀 같이 야 약간 뭐 시끄럽게 말을 그렇게 그러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야 예순아 너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가 꼭 싸우자는 것 같아. 좀만 천천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너 원래 이 말투처럼 성질나서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아. 그냥 네 스타일이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네가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 야단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조심을 하더라고. 나한테 말을 할 때는. 그리고 나도 누가 뭐라면은 전에는 아 됐어 밥이나 먹어. 뭐 저한테 밥 먹어. 그냥 요즘 주방 이모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이 줄어들었네. 처음에는 잘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게 내 그 단점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과한 액션, 과한 언어. 이거는 단점을 그냥 드러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요. 제가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박 기사님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죠. 무종이도 사람 되잖아. 뭐 무종이도 바뀌잖아.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저도 제 성격이 몇 번 바뀐 거예요. 아까 목소리, 그건 이미 바꿨고. 그리고 더듬는 거, 지금도 바꿔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격 부분에서 저도 좀 앵앵거리 거긴 해요. 치대는 타입이라. 치대는데 그 와중에 군대 가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군대에서 내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발소는 혼자 지켰어요. 혼자 거기 사다리차 그거 끌고 가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여단장 이발하고 나면 중령 말똥가리 2개나 3개 이 사람들은 가끔 오잖아요. 대위가 어떻게 나한테 머리를 깎으러 와. 그리고 사병? 바빠 죽겠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해. 휴가나 가면은 좀 도와주고 그 정도였어요. 쉬는 날 대위 하나가 얘하고도 대위 나부랭이다. 지가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내 머리를 잘 깎는다고 나보고 머리를 깎아달래. 근데 쉬는 날이야. 일요일 날. 날 왜 불러대? 내 직속상관도 아니고.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밀어버렸어요. 이틀 동안요. 그러니까 이게 사병이야. 나는 사병. 근데 그렇게 해도요 날 못 건드릴 정도로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워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포대장도 행정관도 전부 다 여단장들 3번 바뀌는 동안에 전부 다 내가 다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뭔 얘기가 나오면 자기들이 대응이 더 빠른 거야. 나보고 맨날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심심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테니스장 관리라든가 연목 관리라든가 그 향나무 이만 높은 거 그런 거 조경을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심심해가지고 한 거거든. 책보다 심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야. 하다 못해 상황실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무늬만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 혼자 다 하면요. 심심해서. 그러니까 절 못 건드리죠. 거기에서 다 배운 게 또 있고. 그리고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제대한 놈이 갔더니만 누나들이, 아줌마들이죠. 내가 그때 스키니를 입었어요. 근데 스키니를 입으면 팬티가 이렇게 비치잖아. 이렇게 라인 생기잖아. 되게 보기 싫어. 그 티 팬티를 입었다? 엉덩이를 만지겠다는 둥, 뭐 어쩌고 그래. 근데 이미 애가 이제 능구레가 돼 있잖아요. 엉덩이 뒤를 미는 거지. 만지라고. 오히려 못 만져. 못 만질 거면서 왜 이렇게 떠들어대?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은 방식이요. 그들보다 한 수 더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 못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장애인들 고용했잖아요. 정신지체. 장애인을 고용해서 내 말투가 또 바뀐 게 있어요. 가뜩이나 있었던 말투 중에 하나가 지시형이야. 이게 강해진 거예요. 걔들한테 간결하게 명령하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게 있었어. 그렇게 해야지 알아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걔들하고 이렇게 더 내려가서 걔들하고 커뮤니티 돼야 돼요. 근데 시킬 때는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그 드센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그거를 이기려다 보니까는 승진은 올라가 있지. 올라간 상태에서 애들을 컨트롤해야 돼. 근데 컨트롤하면서 솔직히 정치세들한테 화를 내겠어요? 모르는데? 근데 걔들하고 싸우는 그 누나들이 이상한 누나들이잖아. 그 아줌마들이 이상한 아줌마들인 거잖아. 그것도 정신지체네. 걔가 정신지체인 거야, 결론은. 정신지체. 지적장애인하고 싸우는 걔가 정신지체인 거야. 그러면은 그걸 지가 정신 인정을 못해. 그 드센 거에. 그럼 그걸 싸워가 눌러놔야 돼. 승진머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어린데 전체 통과를 해요. 저쪽 강령 있을 때. 전체 통과를 하면은요, 라인 태우잖아요? 라인 태우면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보여요. 이 라인이 어떻게 엉키는지.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자기가 여기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말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핀도 안 되는 게 떠든다고. 이거 똑같은 소리야. 그럼 난 뭘로 해야 돼요?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나 손 빨라. 머리만 빠른 거 아니야, 저거. 손 무지 빨라요. 앉으라고. 해보자고, 둘이. 딱 해가지고 그냥 해요. 자신만만하지. 자기는 맨날 하는 얘기고. 내가 무조건 이겨요. 이 기술이 요하는 거 있어요. 기술이 요하는 거 아니고서는요, 무조건 이겨요. 손 빨라서. 그러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말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강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굉장히 강한 게 옛날에 제 사업 설명을 들으면 다 튀어나와요. 안 되는 걸 찝어가지고 혼내키는 거야. 그 아줌마들 이걸 내가 아우라를 잡아서, 내 가오를 잡아서 이걸 찍어 누르지 않으면 일을 못 시키니까. 혼내키는 그게 제 사업에 그대로 나와요.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고친 거냐면, 그때부터 계속 녹화했잖아요. 또 보고. 근데 처음에는요, 또 본 게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나서 봤어요. 나 무대 섰잖아. 이거에 봤어요, 솔직히. 근데 보다 보니까 알고. 나는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보는 거지. 네. 처음부터 나보고 그걸 왜 보라 했으면 나도 아마 늦게 깨우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말투를 그 전에 이렇게 개팍스러웠던 말투들은 주위 사람들이 이게 나를 거의 이해를 못하는 거지. 쟤는 욕 잘하고 술 먹고 담배까지 피고 그러면서 저러고 다녀. 혼자 차 끌고 이틀이고 3일이고 저러고 다니는데 쟤를 자세히 봐야 애가 좀 괜찮은 애지. 처음부터 보면 전혀 얘 말대로 그냥 센 여자. 근데 나는 혼자 살았잖아. 혼자 10몇 년 사니까 그 주위에 뭐 이게 그 당구장 걔처럼 노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어디 술 먹는 장소나 친구들한테 세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게 자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요, 나도 불편했죠. 불편한데 불편한 과정에서도요, 그 부분을 빨리 찾아낸 게,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빨리 찾아내는 게, 그 사병이 장교들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어릴 때로 돌아가면 이 장손의 외아들이 지지기 가난한지, 진짜 물로 배채워야 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온갖 구박. 진짜 주말에면은 애새끼들이 뭘 했는지 알아. 내가 그 대학교 때인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밭을 지나가다가 그놈이 그러더라고. 나는 일 안 하는 줄 알았대. 근데 걔들은 지들끼리 몰려가 놀 거 다 놀고, 밭이 있잖아. 논이 있잖아. 그러니까 논밭에서 일하는 거야. 나는 맨날요, 논이 없어, 밭이 없어. 이거 뭐 해요? 축사 안에 끌어다가 똥 치운 거야, 나는. 그러니까 논은 불이 나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일 안 하는 놈인 거야. 맨날 안 나오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는 놈인 거야. 나보고 그러고, 네가 일도 하냐? 이 새끼가 바로, 너네 새끼 내가 몇 배 더 있어, 막 그랬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집안 어르신들이 보는 시각은요, 저한테. 기대가 너무 커. 그 중학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가 빨라지는 거야. 눈치 빨라져. 군대 가가지고 그 사병이 장교들 틈바구니에서 그걸 다
움직이려지. 거기다가 또 사병이 군대를 가면 보통 훈련소 몇 개월 만에 가요? 자대를 가면? 빠르면 1, 2개월, 늦으면 2개월 안에 가. 저 6개월 만에 갔어요. 혹시 간신사병은 아니죠? 관심사병은 아니고 하여간 6개월 만에 갔어요. 훈련소에서 그 후송을 2번 가는 바람에 6개월 만에 갔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5개월 동안 신병을 기다린 놈이 내 후임이야. 걔가 뒤집어지는 거죠. 5개월 만에, 4개월 반 만에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지선임인 거야, 한 달. 지금 얼마나 지집 나겠어요. 부대 안에서 진짜 왕따, 그런 왕따가 없지. 그 와중에 그걸 만들어가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해요. 이러다 보니까 눈치는 눈치대로요. 엄청 빨라져요. 눈치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대부분 못 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봤더라고요. 머리 좋잖아, 뺀질이라. 근데 주위에 그랬대. 지 친구라고도 당구장도 그랬대. 쟤는 사치 심하고 오빠 봐. 저기 전부 다 쟤 아마 다 메이커일걸? 그랬더니 한마디 했었대. 들리는 말. 아니 그 옷을 보라고 무슨 이게 뭐 마크나 이런 메이커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내가 그 천장사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또 그놈이 그랬대. 오빠라는 새끼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 오빠 했지. 하는 말이 쟤 있잖아 술 먹고 주위에 남자도 많아. 나도 쟤네 집에 가서 한 번 잤어. 아니 잤어가 아니라 쟤네 집에 가서 오해할까봐 누굴 데리고 갔대. 그녀가 그랬어. 대놓고 아 저 웃기는 새끼네 들리라고. 나 여기서 잔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별씨 저걸 내가 저 오빠라고 내가 아유 씨가 진짜 내가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거래처에 어떤 여자애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괜찮아. 그리고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처예요. 이제 거래처가 이 직접 직거래가 아니라 형제레그처럼 그런 거래처야. 그랬는데 그쪽에 그 사장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쪽에 직원들이 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말을 걸어. 내가 이제 가서 원래 남자보다 여자보다 빨리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관계냐 뭐 친하지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 왜냐면 난 사장들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때도 걔들하고 말할 게 아니야.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야. 센 타입이야 그 여자애가.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 했다는 거지. 나랑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세 보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구설수에 휘말려. 주위에 말 많았어. 말도 많고 뭐 네. 쟤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처음에. 다들 나 이상한 여자라고 보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2박 3일 앉아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술 먹고 졸리면 그냥 자고 그럼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눈을 보고 알았대. 그 뒤에도 안 물어봤어 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똑똑한데 뺀질거려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똑똑한데 뺀질거려. 근데 뺀질거리는 걸 안 하면 똑똑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거 이게 네. 지금 제가 왜 이만큼을 안 하고 있냐라고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몸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는 것도요. 녹화를 해가지고 다 오픈시킬 수 있고 이거 지금 이 카메라가 바뀌었죠. 집에 내가 천안에서 미팅하다가 거기서 아니 천안에서 미팅하다가 깜빡하고 빼놓고 왔어요. 미팅 끝났는데 전화 와가지고 소비자가 전화 온 거 얼굴도 몰라 그분도 인터넷으로. 근데 화장품을 물어보는데 하나씩 다 설명하고 뭐하고 막 정신 없었어요. 그리고 30 몇만 원어치를 주문을 하고 뭐 하고서는 인터넷으로 그렇게 주문 들어온다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하면서 또 시간이 끄니까 가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문 닫고 뭐 하고. 아니 벌레 웬 놀랄까 거미, 아니 거미 아닌데. 땅거미. 문 닫고 뭐 하고서는 가야 되니까 전화 통화만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나오다가 올라왔는데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를 또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 되나 그랬더니 그게 너무 꾸져가지고 그랬는데 안 되겠는 거지. 어저께 촬영해봤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그래가지고 소연 씨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꽁폰 있냐? 그랬더니 줬어요. 초기화 시켜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이야. 이게 어디까지 녹화가 되나? 왜냐면 이게 이상하게 자꾸 끊겨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 이 핸드폰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초기화 시켰는데 문자를 차단시키는 방법까지 다 찾아야 돼요. 핸드폰만 살아있으면 그게 통신사가 안 돼도 전화 문자가 떠요. 그 문자 뜨면 촬영하다가 스톱돼버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다 차단시켜야 돼. 핸드폰만 일단 켜있으면 그것까지 떠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테스트 하는데 제가 녹화를 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생긴 얼굴을 자꾸 인터넷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라고. 왜 녹화하는 거 같냐고. 저요, 녹화한 거요. 웬만하면 다 오픈하죠. 웬만하면 다 오픈해요. 오픈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알아요? 딱 올려놓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고속으로 가능해요. 저 2배로 올려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서는 내가 원하는,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나 듣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느끼는 거 그거예요.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지? 저는 분명히 포인트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잡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포인트 얘기하려는 거에 계속 딴 데로 또 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이 끌려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끌어오고 있잖아 또. 저 이거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이걸 올리는 이유가 저를 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 파트너들이 제가 올리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다른 사람 보거나 상관도 없어요. 제 파트너들이 봐요. 그러면 목소리만 들어도 사실 누군지 다 알죠. 다 아시니까. 근데 각각 궁금한 게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보더라도 그거 하나가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저랑 개인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녹화 전의 내용, 녹화 후의 내용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시각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본다면 배울 게 더 많으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오픈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냥 비공개로 해가지고 링크만 보내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오픈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할 얘기도 다시 돌아가면 최근에도 카운트도 이틀 하다 3일째 하신 적도 있고 GDS는 원래는 들어온다고 하다가 그 코로나 또 바뀌면서 근무 시간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오셨고 그건 알고 있거든요. 댓글은 여전히 뭐 안 되고 계시고. 자, 근데 그렇게 밀리는 이유가 뭐가냐고. 계속 얘기한 대로 남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부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셨을 때 좋은 점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시간 조절도 가능해요. 이 적정이 바빠야 사실은 시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이 생겨나 시간이 네, 적절히 바빠야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일하는 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다 할 때가 됐는데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디 올렸더니. 네. 근데 체력적으로 다 할 때가 됐는데 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 패턴에서 좀 강도가 세. 그럼 이거 부분을 좀 해결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참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은 어차피 그 냉장고 문자 떨어지는 게 1개월일지 1년일지 모르지만 예견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일을 못하게 될 게 1년 뒤일지 5년 뒤일지 예견은 돼 있어요. 이제 진짜 6년인가 7년이면은요 연금 받아요. 노인네예요. 근데 연금 얼마나 올라나? 많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 하도 안 본 게 많아가지고. 그럼 그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뛰어다니시고 일을 하세요. 저 젊은 것들보다 더 잘 에너지 있게 일을 하세요. 언제까지 갈 거냐.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견돼 있는 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잖아요. 미리. 제가 최근에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분양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하다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10년을 했는데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한 달, 석 달 만에 자기가 했던 거를 다 배우려고 한 번에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대. 근데 그게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그만둔대요. 맞아요. 쌓아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준비한 거. 그 짬짬이 준비할 때는 아메리 때문에 더 바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산다고. 아메리 때문에 더 바쁜 것 같아요. 놀 때 덜 놀게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고 있다고. 짬짬이 모아서 해놨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럴 수 있다라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바쁠 때는 바쁘다고 안 해.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해. 항상 똑같은 핑계인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핑계만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 거랑 안 할 수 있는 핑계만 찾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딱 애매해요. 중간에 있어. 제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 시도도 안 했거나? 중간에 맞아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강도가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일을 하는 강도가 좀 낮은 걸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래. 그래야지 본인한테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박상현 사장님한테 여기 집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강도를 낮추고 그리고 시간 배분을 하는 거. 시간 배분, 그러니까 시계부, 가계부 이 문제 최근에 이제 그 상담하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씩 다 찝어주던가요? 안 찝어줘요. 찝어주면 못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진행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성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어드바이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 타입으로 보면 현수 씨가 부박하는 무슨 초등학생들이고 대학생한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그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한 거는요. 현수 씨가 있잖아. 딱 초등학생, 유치원생 데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계부, 가계부 꺼내서도 지금 이제서 이제 그 부분 이해가 되잖아요. 시간 배분 문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 발생을 해요. 특히 활동 패턴을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요. 지금 뭐 했는지 모르죠. 유튜브에 지금도 썰 봐요? 가끔 봐. 요즘 다른 쪽으로 돌렸지. 자, 우리 엄마가 나를 몰라도요, 구글은 나를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거 보고. 딱 열었는데, 쫙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진짜 헬렐레 하고서는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뺏기는 거 이외에 또 갖고 있는 성격이 하나 있잖아요. 진짜요. 시간이 속절없이 가요. 그러면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게 돼요. 한 것이. 예.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걸 정해놓고 이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짬짬이 해야 되는 것들을 기거를 하다가 보면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눈동그래가지고 다른 걸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제가 하나씩 찍잖아요. 저 새끼 잘난 새끼 왜 지랄이야? 이렇게 돼. 아무리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고 저를 믿는다고 하셔도 시간 지나잖아요. 그게 재수없어. 이렇게 돼요. 못 집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부딪혀서 그때 이거 왜 이럴까라고 고민할 때 그때 관찰을 둘 다 잘하니까 둘 다 관찰하는 입장에서 그 한마디 툭 쳐주는 게 난데 근데 그거를 다 못 집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집으면 어떻게 되죠? 가장 만만한 세상에서 가장 너나 잘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너부터 잘해 이거지. 너나 그렇게 돼. 잘해 이러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처럼 다 보인다? 근데 그러면 입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어. 그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못 믿고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그런 걸 무시를 하든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내 성격에 뭘 찍든지 동영상을 찍든지 뭘 블로그 내는 걸 만들든지 아니면 글을 쓰든지 해서 이 사람 보고 보란 소리 안 했을 거야. 이건 거의 100%예요. 내 성격에.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였거든 그 전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최고였어요. 뭐 하면은 빨리빨리 이거를 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옆에서 못하면은 겉에 가서 해. 그런데 속으로는 저거도 빨리 못하면 답답해 죽겠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건방진 거야. 근데 그런 좀 건방에다가 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1순위라는 그런 생각들을, 왜냐면 주위에 혼자 가면은 주위에 이게 없어요. 저 사람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지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뭘 묻고 찍어서 이거 어때 하고 묻고 이러는 거는 나보다 이 사람이 한 수 위라, 적어도 최하 한 수 위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는 그래서 보여주긴 하는데 정작 또 얘기를 하면 가장 만만한 남편이라 수박도 말을 하면 당신은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렇게 천장을 보고 해. 그럼 당신 천장 너무 위를 너무 본다면, 야 그럼 뭐 있다고 그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되버리니까 나는 그치. 씨 보지 마 씨. 그게 남편이라 그래. 씨 보지 안 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어저께도 뭘 화가 났어. 이 고등어 조림을 해서 했는데 인덕션 다 넘쳐버린 거야. 잠깐 딴 거 이거 하는 사이에. 그래서 다 꺼내서 닦았는데 행주 그거 썩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문질러라 그러는데 이걸 들고 안 되잖아. 이거 좀 찍어줘 빨리. 자기는 이게 누워서 입고 싶은데 짜증을 내더라. 나도 모르게 그랬지. 야 무정이 같아서 찍지 말자 와서 먼저 카메라 들이댔다. 그거 한 번 찍어도 뭐가 이렇게 힘드냐? 내 거 찍지. 아니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비교. 그래 그건 알아. 그건 잘못하신 건데 그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전 내 거 찍어요. 안 찍어줘요. 그래도 분말 안 하고 한 번은 찍어줄 거 아니야. 아니요. 무시렁무시렁 하더라고. 아니요. 이 사람은 저한테 그런 거 기대를 안 해요, 아예. 그래? 난 시키질 않아. 다리가 하면 되지 뭐 그걸 시켜. 생각돼 있잖아. 나는 없잖아. 사줄게. 고마워. 여보 늦었다. 안 되겠다. 오늘 네. 네, 그래서 약속을 해서